한 명 한 명이 에이스로 불릴 만큼 대단한 실력을 자랑하는 터키 여자 배구 대표팀이 한국팀과 경기하다 경기도 끝나기 전부터 눈물을 보이기 시작했고 결국 한국 대표팀이 준결승전에 진출했습니다. 그런데 경기가 끝난 직후 세계 배구연맹은 왜 김연경이 10억분의 1인지 누누이 말해왔다면서 김연경에게 찬사를 보냈는데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어제 펼쳐진 도쿄올림픽 여자배구 8강전에서 한국팀은 또 드라마를 써내렸습니다.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에서 4강에 진출해 동메달을 획득한 이후 45년 만에 올림픽 메달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실 4강전이 2012년 런던 올림픽이 처음이 아니냐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한국팀은 1976년에 이미 여자배구로 동메달을 획득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2012년에는 4위에 그쳤기 때문에 메달을 따지 못했고 이번 도쿄올림픽에서 45년 만에 올림픽 메달을 노리고 있죠. 그런데 예선에서 어려운 상대 일본을 만나 5세트까지 가는 접전 끝에 5세트 14대 12를 역전시킴으로써 8강전에 진출했는데, 그런데 8강전 상대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세계 랭킹 4위의 위엄을 자랑하는 세계 최고의 여자 배구 리그를 보유한 터키였죠. 그런데 한국팀이 이 터키마저 잡아내고 준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사실 김연경이라는 세계 최고의 공격수가 있지만 객관적인 전력에서 터키보다는 하위권이었기 때문에 준결승 진출은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한국팀은 5세트까지 가는 접전 끝에 터키를 완파했죠. 그리고 45년 만에 메달을 노려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경기가 끝난 직후 세계 배구연맹은 신속하게 트위터를 통해 우리는 왜 김연경이 10억 명 중에 한 명인지를 계속해서 이야기해왔다고 남겼습니다. 이에 대해 전 세계 각국 팬들도 왜 김연경의 전설인지를 알고 있다며 동의했는데요. 김연경 선수는 상대적으로 열세로 인식됐던 터키전에서 팀 내 최다인 28점을 기록했습니다. 도쿄올림픽을 마지막으로 국가대표 은퇴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김연경은 말 그대로 터키전의 모든 것을 쏟아냈죠. 경기를 앞두고 1시간도 자지 못하고 뒤척거렸다는 그녀는 결국 터키전에서 승부처마다 세계 최고 공격수다운 면모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경기가 끝난 후 진행된 인터뷰에서 그녀의 목소리는 완전히 갈라져 있었습니다. 경기를 보신 분들도 보셨겠지만 경기 내내 김연경 선수는 플레인 코치이자 맏언니로서 후배들을 독려하며 한 팀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승부처가 됐던 3세트에서 그녀가 왜 세계 최고 선수인지가 드러났습니다. 사실 김연경 선수는 카리스마형 리더입니다. 심판에게 거칠게 항의하며 팀 동료의 억울함을 대신하고 코트를 울리는 목소리로 후배들을 독려하죠. 터키전 3세트 24대 23의 중요한 상황에서 랠리 중 양효진의 공격이 네트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주심은 포인트 범실, 즉 한쪽 진영에서 공을 4번 터치했다고 선언했는데요. 그런데 김연경은 이에 격분하며 네트를 흔들었습니다. 이 알루시 주심은 옐로 카드를 꺼내 김연경에게 내밀었죠. 결과적으로 김연경이 옐로카드와 맞바꾼 항의는 선수들을 결속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자칫 분위기가 터키 쪽으로 넘어가는 상황에서 선수들은 똘똘 뭉쳐 3세트를 잡아냈으니까요. 사실 세계 배구연맹은 도미니카 공화국과의 경기가 끝난 후에도 김연경은 팀이 필요할 때 득점하며 자신이 왜 세계 최고 선수 중 한 명인지를 다시 한번 보여줬다고 칭찬을 남겼고 8강 진출의 최대 분수령이었던 일본전 직후에도 그녀에게 뛰어나다는 뜻을 가진 스텔라라는 단어로 김연경을 표현했습니다. 일본전에서 김연경은 양팀에서 가장 많은 30점을 올렸는데요. 이 30득점으로 김연경은 올림픽 한 경기 30득점 이상을 4회 달성한 세계 최초의 선수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활약을 펼친 김연경 선수는 이번 올림픽을 끝으로 다시는 볼 수 없을 듯합니다. 몇 번에 걸쳐 이번 올림픽을 끝으로 은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번 도쿄올림픽에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했죠. 지난 2020년 6월 김연경은 돌연 흥국생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일본, 터키, 중국 등에서 활약하며 우승 청부사의 역할을 자처하던 그녀가 다시 한국에 복귀한다는 사실이 알려졌을 때 많은 팬들이 의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공격수로 인정받는 김연경의 국내 복귀는 다소 이해하기 어려웠으니까요. 보통 해외에서 활약하던 선수가 복귀하는 것은 실력이 받쳐주지 않거나 나이가 들어 더 이상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을 때 국내 팬들을 위해 복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김연경은 전혀 의도가 달랐습니다. 올림픽을 위해 한국으로 복귀한 겁니다. 2020년 시즌이 끝나고 액자 시바시와 계약이 만료되면서 높은 연봉을 받고 해외에 그대로 머무를 줄 알았지만 흥국생명과 도장을 찍었습니다. 세계에서 최고 수준 연봉을 받을 수 있는 김연경이 연봉 3억 5천만 원에 국내로 복귀했습니다. 그녀는 국내 복귀를 결심하게 된 계기로 도쿄올림픽을 꼽았습니다. 그녀는 해외에서 활동하며 국가대표팀 훈련도 제대로 소화할 수 없는 상황이고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어떻게 하면 최고의 컨디션으로 준비할 수 있을까만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배구 선수로서 가장 크게 생각하는 것이 올림픽 메달
금메달이고 지금도 그렇다. 도쿄올림픽에서 최고 컨디션으로 마지막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흥국생명으로 복귀해서 도쿄올림픽 준비에만 최선을 다했죠. 그러나 시즌 중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기도 했습니다. 이다영 선수의 다 터뜨릴 꼬얌 사건으로 드러난 팀 내 불화설이 배국의 뜨거운 화두로 떠올랐고 이재영, 이다영 자매의 학폭 의혹이 폭로되면서 팀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팀 핵심 선수였던 두 선수는 무기한 출전 정지에 들어갔었죠. 그러나 김연경 선수는 팀의 중심을 잡고 후배들을 이끌고 챔프전까지 진출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 GS 칼텍스에게 패하면서 우승의 꿈은 이루지 못했는데요. 하지만 팀과는 별도로 도쿄올림픽 준비에 최선을 다했고 결국 준결승에 진출해 브라질과 결승 진출을 두고 싸우게 됩니다. 그동안 김연경 선수는 국가대표팀의 일원으로 몸이 부서져라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그 노력에 대한 대가가 마지막 올림픽에서 보상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수들의 활약도 대단했지만 한 명의 특별한 사람을 살펴봐야 할 듯합니다. 바로 이번 한국 대표팀 감독을 맡은 스테파노 라바리니 감독입니다. 사실 감독이라는 지위는 선수들에게 자신들의 출전 여부를 진 핵심 인물, 다시 말해 생사 여털권을 진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독의 눈밖에 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항상 을의 입장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2019년 감독 한 명 때문에 한국 축구계가 발칵 뒤집히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MBC PD수첩은 고등학교 축구팀 감독으로 있는 정종선이라는 인물에 대해 심층 취재했습니다. 그는 언남고등학교라는 스타 플레이어를 다수 배출한 명문고등학교의 감독으로 축구부 창단 당시부터 감독으로 부임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는 오매불망 자신에게 밝은 미래만 바라보며 그에게 전적으로 기대 있는 부모들의 등골을 빼먹었습니다. 간식비, 김장비, 졸업생 반지 등등 이유를 알 수 없는 명목으로 회비를 거둬들여 1인당 연간 1억 원에 가까운 돈을 거둬들였고 여기에 자신이 마음에 둔 학부모에게 차마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그녀들이 그를 고발할 수 없었던 것은 그가 감독이라는 지위를 가지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렸기 때문입니다. 자식들의 출전권을 쥔 감독의 눈밖에 났다가는 자칫 아들의 미래를 망쳐버릴까 쉬쉬하고 말았죠. 결국 그는 대한축구협회로부터 제명 결정을 받아 다시는 한국 축구계에 발을 들일 수 없게 됐습니다. 좋은 날에 이렇게 씁쓸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라바리니 감독이 한국 배구계에 가져온 것이 결코 가볍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9년 6월 배구연맹의 유튜브 채널 코보TV는 김희진 선수와 라바리니 감독을 한 영상에 담았습니다. 영상에서 김희진은 감독과 장난을 치면서도 감독님 사랑해요라며 애정을 숨기지 않았는데요. 감독이 선수의 머리를 쓰다듬고 선수가 감독의 어깨를 토닥이며 장난치는 모습은 감독과 선수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친한 동료 같은 느낌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굳이 한국과 같이 유교 문화권 국가가 아니더라도 감독이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선수가 감독과 장난치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그만큼 라바리니 감독이 선수들과 허물없이 지내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 수 있죠. 감독과 선수가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 모범 답안을 제시한 것이 아닐까 합니다. 그런데 라바리니 감독은 단순히 선수들과 장난치는 것만으로 자신의 능력을 보인 것은 아닙니다. 국가 대항전이 가지는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고 각 경기마다 어떤 마음가짐으로 임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조별 예선에서 일본전을 앞두고 라바리니 감독은 일본과의 경기에서는 가위바위보도 지면 안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면서 일본전은 정신적으로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전략보다는 정신적인 준비에 더 신경 썼다고 했죠. 그리고 마침내 5세트에서 16대 14로 승리하고 8강전이 확정되자 코치진을 뿌리치고 코트로 뛰어가 선수들과 부둥켜 안고 환호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복받쳐하며 기뻐하는 모습도 주목받았죠. 큰 대회에서 우승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감독은 코트에 잘 들어가지 않는데 이날 라바리니 감독은 스스럼 없이 코트로 뛰어가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라바리니 감독은 좀 특이한 이력을 가진 감독입니다. 선수 생활 경험은 단 한 차례도 없이 16살 때부터 지도사 생활을 시작한 독특한 경력의 소유자죠. 그럼에도 세계에서 네로라는 리그로 진출해 수없이 많은 우승을 거둔 명장이기도 합니다. 한국 배구 대표팀 역사상 최초의 외국인 감독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이 라바리니 감독이 한국 대표팀에 온 이유가 김연경 선수 때문이라고 하죠. 8강 진출을 결정지은 일본전 승리 직후 라바리니 감독은 내가 한국에 온 이유는 김연경이 주장이고 올림픽에 나갈 수 있는 팀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전세계 리그에서 많은 우승컵을 들어올린 라바리니 감독은 한 브라질 매체가 역사상 가장 뛰어난 배구 선수를 꼽아보라고 요청하자 김연경을 최고라고 뽑았다고 하죠. 그만큼 김연경의 실력에 매료된 라바리니 감독이 한국 대표팀으로 온 것도 어색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번 도쿄올림픽에서 한국 여자 배구 대표팀은 사상 세 번째 준결승에 진출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곧 브라질과의 일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세계 14위 팀이 세계 2위 팀과 맞붙는 상황입니다. 마치 2002년 월드컵에서 한국팀이 팬들의 응원으로 기운을 받았던 것처럼 배구 대표팀도 팬들의 응원을 받아 금메달까지 따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